자, 호신쌤의 격국론 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격국론이 지금 10개의 격을 지금 했죠. 4개의 길신격, 4개의 흉신격, 그 다음에 2개의 기타 등등격, 록, 겁, 격.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게 겁제격입니다. 겁제격 두 번째 시간 실전사주를 좀 풀어보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요 8개의 칸을 놓고 사주 어떻게 구도를 보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겁제격이라고 하면 이런 8개의 칸이 있는데, 8개의 칸 중에서 여기 겁제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럼 십성적으로 한번 보죠. 우선 겁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겁제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주에서 나머지 자리, 특히 주요한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겠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는가를 좀 봐야 되고, 겁제격 사주 구조는 어떻게 보면 단순, 간단, 명료해요. 우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한번 보는 건데, 이 2개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겁제와 서로 맞대고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겁제와 맞대고 있다는 뜻은 겁제와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겁제와 공유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여기에 재성이 들어가 있으면 월간 자리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주에는 이게 이제 모듈 구조라고 제가 이제 좀 흔히 얘기하는데, 모듈이 4개로 이루어져 있죠. 4개의 모듈을 조합했죠. 4개의 모듈은 위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씩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재성 모듈은 이게 내 모듈에 들어있는 걸까? 남의 모듈에 들어있는 걸까? 남의 모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겁제가 재성을 활용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돈줄을 누가 잡고 있다는 뜻이야? 겁제가 잡고 있다는 뜻이야. 겁제가 돈벌이 하는 사회라는 뜻이야. 거기에 내가 해성같이 올라서서 그들의 재성을 내가 극한다는 뜻은 그들의 재성을 내가 다룬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주가 만약에 여기 재성이 떠 있으면 겁제의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처음엔 겁제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들 사이에 우뚝 서서 그들의 재성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이렇게 다루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유작으로 죽기 전에 찍은 영화인데, 1950년대 최고로 잘생긴 남자 배우 하면 이제 제임스 딘이는데, 당대의 유명 배우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이런 록 허드슨 이런 배우들이 나온 자이언트라고 하는 대서사시 같은 미국 서부개척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큰 목장주들이, 그 미국의 서부에 큰 목장주들이 있어. 근데 그곳에 제임스 딘이라는 청년이 그 남해 목장에 가서 일하는 일꾼으로 나와요. 근데 남해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미친 듯이 경쟁, 난 질 수 없어, 이기고야 말 거야,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성공지상주의자, 뭐 일명 영소울들의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소울의 모토는 성공하는 거야, 패자는 말이 없어. 이게 영소울의 모토거든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게 야망의 시대 같은 게 다 이 영소울의 모토죠. 그 자이언트는 영소울을 가진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건데, 이런 사주는 겁제가 재산 가지고 있는 사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임스 딘이 바라본 그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인 거야. 그곳에 가서 제임스 딘은 나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영화에서 정확히는 제임스 딘이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데, 제임스 딘이 영화 중반부터는 자기도 성공해서 목장주가 돼요. 조그만 목장주가 됐다가 자기 목장에서 석유가 생산이 되면서 바로 석유재벌로 변해. 그래서 목장주들보다 더 부자가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주, 이게 제임스 딘이라면 딱 이런 사주죠. 겁제의 재산을 내가 극하고 다루게 되는 삶. 처음에는 겁제의 재산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내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서서 겁제의 재산을 내가 다루게 되는 사람 같은 거죠. 꼭 시골 청년 아무개 씨, 뭐 도시에 와서, 그 영화의 상투적인 스토리죠. 시골 청년 또는 시골 처녀 아무개 도심에 와서 치열한 경쟁 끝에
브로드웨이 최고의 옷가게를 차리다, 뭐 브로드웨이 최고의 아무개가 되다, 뭐 도심에 큰 빌딩 사다, 큰 가게를 내가 백화점을 소유하다, 이런 형태, 뭐 백화점 점원으로 시작하여 이런 형태, 겁재의 재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이 재성은 정확히 말하면 내 게 아니라 겁재 건데 그 다음 내가 다루게 되는 사람이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겁재와 내가 인성을 공유하고 있죠. 이거는 겁재가 세운 인성인데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러면 사회에 겁재와 공유하는 생각, 정보, 마음, 사상 등이 있다. 근데 인성이 있으면은 나를 생하는 구조죠. 그럼 이 겁재는 자신의 인성으로 나를 생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사회의 겁재들에 도움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사회의 겁재들이 나를 도와준다. 사회의 겁재들이 엄마 같다. 엄마가 겁재 같다. 나의 지지 기반이 되어준다. 뭐 이런 형태. 그러면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이 나를 생하여 준다. 나를 응원해 준다. 나를 지원해 준다. 나를 이뻐해 준다. 나를 사랑해 준다. 나를 밀어준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괜찮죠? 이런 형태들. 여기가 관이면 이게 겁재의 관성사회죠. 겁재들의 관성사회에서 내가 관성 잡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권력을 잡는 형태의 사주가 되죠. 권력 잡는 사주. 여기가 재성이면 겁재와의 경쟁을 뚫고 내가 재를 만들었다. 겁재와 함께 공유하는 재물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저 관성 가진 겁재들과 내가 그 관을 공유하고 내가 재산, 재물, 시장을 가지고 겁재와 공유하는 형태죠. 꼭 어떤 느낌일까? 뭐 중세시대 귀족들과 거래하면서 귀족들의 지위를 내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물과 영역과 시장을 이 귀족들과 함께 나누는 형태. 야, 내가 너네들 자금 지원해줄게. 나 공작으로 좀 밀어주라. 뭐 꼭 이런 형태 되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이 되죠. 재관을 겁재들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뭐 돈과 명예, 지위, 조직들이 겁재와 협업이다. 이런 형태에서 겁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드라마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겁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겁재하고 사이가 좋으면 서로 세력들을 규합, 연합하여 큰 무슨 뭐 목화 사업 공동체를 만들다. 그 지역 귀족들과 함께 큰 산업단지를 만들다. 그 지역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큰 경제단지를 만들어서 내가 그들과 재물, 성장된 재물을 나누다. 뭐 꼭 이런 느낌이죠. 관이 먼저 있고 재가 나중에 있는 거죠. 관을 올린 겁재들과 함께 공유하여 내 시장을 만들게 된 거니까 그 지역 시장과 도지사, 뭐 그 지역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쇼핑센터를 차렸고 쇼핑센터의 수익금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다. 뭐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관이면은 이게 요즘 시대의 개인업자라 그러면 어떻게 장사하면 좋을까요? 관에 들어가서 내 장사하면 되겠죠. 경동시장에 한 자리 얻다. 롯데백화점의 한 부스를 차지하다. 무슨 마켓에 입점하다. 이런 형태도 되겠죠. 선행자들이 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 재물이 보호를 받고 있는 형태. 그 대신에 여기서 벌어들이는 재물은 겁재와 공유해야 되는 구조. 그러면 이런 사주를 놓고는 무조건 저 겁재가 도둑놈이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뭐야? 관에게 사용료 내고 내 상권 보장받는 그런 형태 같은 거잖아요. 무슨 백화점, 아니야 무슨 큰 병원에 약국을 내다. 뭐 큰 병원에 조그만 카페를 내다. 근데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카페 안 들어오게 보호해주다. 뭐 이런 형태 같은 거예요. 뭐 서울역에 입점한 무슨 편의점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뭐 큰 병원에 입점한 약국, 큰 병원에 입점한 식당, 세브란스 병원 1층에 가니까 어머 완전히 무슨 식품 푸드타운이 만들어져 있더라고. 푸드타운 이게 병원이야, 푸드타운이야. 뭐 그런데 입점한 식당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내 장사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 되죠. 여기가 재성이고 또 여기가 재성이면 겁재의 재물을 다루다가 내 재물 시장을 만들다 같은 거죠. 친구 장사나 선대 장사를 내가 같이 도와주다가 나도 내 가게 차리다. 뭐 친구의 자동차 판매소에 가서 자동차 팔아주다가 나도 자동차 판매점 내다. 뭐 이런 친구의 카센터에서 같이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내 카센터 내다. 뭐 친구의 물건을 핸드폰을 팔아주다가 나도 내 핸드폰 가게를 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하여튼 어떤 형태를 취하던 겁재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겁재와의 유기적 협력, 즉
제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잠깐 얘기했었던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인간들은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만주 지역이나 무슨 큰 저 북방의 아주 뭐 남극, 북극도 그렇죠. 심지어 뭐 에스키모들은 여행객이 내 집에 들면은 부인을 우리 부인과 함께 자십시오. 뭐 이런 근데 괜찮아요. 네, 멋있는 풍습이야. 뭐 그런 사회도 있죠. 여행객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나도 언제 여행할지 모르니까 내가 여행객을 쫓아내버리면 이 여행객은 분명히 가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죽지 않게끔 그 사람이 죽으면 이건 내 책임이야. 이게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 그러한 협력, 연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은 생존해서 살아남고 그런 연대 정신을 갖지 못한 부족들은 소멸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겁제격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돼? 겁제와 공생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엄청 노련하게 공생해야 돼. 왜? 이게 겁제잖아. 이게 일본에 가서 성공한 한국인 같은 거잖아. 이게 남의 제도, 남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서 성공한 경상도인, 뭐 시골에서 성공한 도시인, 도시에서 성공한 시골인, 이런 형태 같은 거죠. 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사주를 얼추 봤으면은 이제 다시 실전 사주들을 한번 실전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여성분이세요. 이 사주가 경신년, 병술월, 김요일, 무진시. 이 사주에 뭐가 많죠? 일단 사주에 뭐가 많죠? 비겁이 많죠. 비겁이 많죠. 중요한 자리도 비겁이 차지했죠. 그럼 중요한 자리에도 비겁이 있고 숫자도 많고. 이 사주야말로 이게 사람 관리 잘해야 되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사주를 보러 왔는데 또는 내가 친구 사주를 봐주는데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야. 게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난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람이 짜증나요. 머리 검은 것들은 머리가 안 검으시네. 그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부적응. 이게 이제 대인관계 부조화죠.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비겁하고 알레르기 벌어진 거잖아. 그럼 곤란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그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은요. 난 2차 방정식을 못 푸는데 우리 과외 선생님은 나한테 2차 방정식만 내요. 나를 싫어하시나 봐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과외 선생님한테 가서 왜 2차 방정식을 저렇게 싫다는데 내고 계실까? 얘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그 다음 3차 방정식으로 나가지. 근데 이 녀석이 내가 문제만 내주면 도망을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 만나기만 하면 걔한테 난 2차 방정식을 낼 거야. 그게 수호신이야. 내가 사람이 미워요. 사람이 싫어요. 나 숨을 내요. 그러면 수호신이 어떻게? 계속 사람 보내. 계속 사람 보내. 평생 그렇고 살 수 있어요? 힘든 거지? 자, 이 사주는 이거 사람 다루는 사주예요. 사람 다루는 사주. 자, 기토가 김요일주인데, 자, 술토겁제들의 사회에서 그래도 이 술토겁제가 나한테 인성 올렸죠. 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뭐 부모도 되겠죠. 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자,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자, 뭔가 병화의 태양으로 밝히는 사람들이죠. 뭔가 뭐 보여주고 밝히는 사람들이네. 그럼 이 사람들은 병화 올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올라왔네. 그리고 내가 평관을 찾네. 자, 비겁 많은 사주에서 평관 찬 사람은 누구야? 완장을 찬 거야, 완장. 완장은 뭐야? 비겁 다스리는 완장. 그럼 나 비겁 다스리는 완장이야.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젊었을 때 레이싱걸. 그래서 막 보여주고 밝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을 하셨어. 젊었을 때 레이싱걸.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되셔가지고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전직 레이싱걸인데 레이싱걸 하는 후배들을 규합하여 레이싱걸 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레이싱걸 팀의 사장이에요. 뭐 거기 무슨 명칭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레이싱걸들이 한 20-30명 정도가 돼. 그래서 이분 블로그에 가면은 레이싱걸 회식 사진 요즘에는 안 올리는, 요즘에는 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전에 이분 블로그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 사진 찍었어요 하면 20-30명의 아가씨들이, 레이싱걸 모델들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냐면은, 그 자동차 레이싱걸이 필요한 각종 뭐 전시회라든가, 뭐 그런 공연 같은 곳에 가서 제안서를 내고, 우리 팀에 이러한 아가씨들이 있다. 이러한 모델들이 있다.
해서 그거 팀 짜가지고 각종 대회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해요. 젊었을 땐 내가 레이싱걸이었고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로 가니까 레이싱걸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뭐 실장 같은 거죠. 실장, 팀장 그런 거죠. 모델 에이전시 대표. 맞아요. 그게 정식 명칭이다. 모델 에이전시 대표. 이분은 지금 무슨 일하는 사주예요? 이게 사람 다스리는 사주예요. 사람 다스리는 사주. 어떤 사주? 여기 무진도 있고 여기 병술도 있네. 백호괴강 다 모였네요. 여기 백호괴강.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센 여자들이네. 센 여자들. 센 백호괴강들을 묘수랍과 묘진방합으로 다스리고 있죠. 이 사주는 묘수랍은 육합이고 묘진방합은 방합이죠. 육합은 뭐야? 정으로. 묘진방합은 우리가 남이가. 거의 그럼 이게 끼리끼리 모였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때 삼합으로 모이면 보통은 오디션 거쳐서 프로페셔널하게 모인 거고 육합으로 모이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거고 방합으로 모이면 끼리끼리 모인 거야. 뭐 같은 소속, 같은 출신, 뭐 같은 지역, 뭐 같은 선후배, 뭐 이런. 그래서 일명 요 방합을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술토하고는 육합으로 모였고 진토하고는 방합으로 모였는데 이 사이가 어떤 것 같아? 성향이 다르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성향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야. 그럼 이분이 모델 에이전시를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누구겠어? 모델이겠지 이제. 그렇죠? 모델 에이전시죠. 근데 모델 에이전시가 패가 좀 갈리죠.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저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죠. 이분이 예전에 저하고 같이 명리를 공부하셨어요. 예전에 명리 공부를 저하고 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서구당에서 명리하던 시절에 이분도 그 서구당 명리 수강생이셨어. 그때. 그러면 그때 명리 수강생 때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지. 인성. 스승 같은 사람. 나한테 인성 주는 사람. 나한테 지식 정보 주는 사람. 이분들은 누구였을까? 그때 레이싱걸 모델들이겠죠. 둘은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서로 입장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주는 결국 이번 생에 무슨 경험과 체험을 하러 왔나요? 내 사주는 무슨 목적으로 짜여졌나요? 영혼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번 생에 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비경겁제들,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규합하여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지도력을 배우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생각 공유하는 사람들, 육합과 방합으로 함께 모이다. 재밌는 건 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뭘 합니까? 상관적인 일을 하죠. 모두 함께 모여서 보통 이런 경우가 또 공동의 프로젝트 미션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중에 내가 팀장이다. 그중에 내가 책임자다. 나를 중심으로 모인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좀 아쉬운 건 천간에 이렇게 뭔가 좀 관성이 떠주면 뭐 이름이 알려지고 뭐 명예가 살고 큰 간판을 세울 수 있는 약간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대운이 가버렸네요. 그렇죠? 요럴 때 좀 뭐 30대 40대 때 관이 천간에 떴으면 유명 모델이 되시거나 유명 에이전시 대표가 되실 수 있었을 텐데 관이 천간에 뜨지 않은 점이 좀 단점이죠.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 겁제격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라. 다양한 겁제들을 규합하여 함께 식상적인 일을 한다. 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병화가 없었으면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현상들이 좀 약할 수 있는데 비경겁제들 다 병화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모습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분이 있는 팀이 좀 시끄럽겠죠. 그렇죠? 이쪽 동생들하고 이쪽 동생들하고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다스리는 사주. 이번에 이 사주를 보는데 제가 비슷한 사주 두 개를 모았습니다. 비교를 좀 하시라고. 두 개 사주 비슷하죠? 비슷한 사주 두 개를 좀 모아볼게요. 임신년생이니까 지금 30살 정도 된 여자분이시고요. 이 사주는. 임신년, 무신월, 신사일, 임진시. 신사일주. 옆에 있는 사주도 사주가 아주 비슷하죠? 신사일주입니다. 기유년생이니까 지금 50대 초반 정도 되셨네요. 50대 초반, 기유년, 임신월, 신사일, 경인시. 자, 밑에 있는 세 개의 사주가 모두 공통점이 일지관성이에요. 일지관성이면서 월에 있는 겁제하고 서로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서로 유정하게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보자고요. 겁제들 중에서 내가 튀어 올라서
내가 겁재를 다스리는 관성을 가지게 되는 사주예요. 꼭 어떤 느낌일까요? 꼭 같이 훈련받던 학생들이 한 50명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 대표를 뽑아서 야, 너가 학생 대표해. 선생님 없을 때는 네가 학생들 다스려. 꼭 이런 느낌이죠. 꼭 겁재들 사이, 꼭 이게 뭐 백인들 사이에서 활동하던 황인종인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대표되다. 꼭 이런 느낌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그 해월의 개수일주, 이 사주도 마찬가지죠. 해월의 개수일주, 겁재들 사이에서 개수인 내가 올라와서 그들과 합을 이루는 편관을 해서 밑에서 겁재들을 내가 다스리는 모습이죠. 편관 올린 겁재들을 내가 밑에서 다스리는 모습이죠. 편관 올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과 비겁이 뭉쳐 있는 곳에서 겁재들의 관성을 공유하고 나도 관성을 가지고 겁재들을 다스리니까 이게 상대가 나 다스리고 나도 상대 다스리고 선배가 나 다스리고 시간 지나면 나도 선배 다스리고 내 선행자가 나를 다스렸다가 시간 지나면 내가 선행자 다스리고 이런 형태로 서로 권력, 계급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이 사주에서 이런 게 있어요. 비견의식이라는 게 있고 관성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 비견의식과 관성의식. 비견의식은 뭘까요? 비견의식. 비견의식이 이렇게 비견 이렇게 떠 있을 때 여기 개수가 떠 있다고 치면 비견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게 천간 비견의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비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갑인일주인데 시주가 갑술이야. 갑갑이 두 개 떠 있어. 이 비견의식은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이게 비견의식이에요. 계급의식이 아니야. 그래서 비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급사회가 잘 적응이 안 돼. 막 나이 드신 청소부가를 막 젊은 애들이 막 아저씨 좀 청소 똑바로 해요. 아니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야 너도 청소해. 야 어른이 저 사람만 청소하냐? 니도 청소해. 이게 비견의식이죠.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공정하다. 뭐 이런 거죠. 계급사회가 아니죠. 근데 관성의식이라는 것은 사람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관성의식이에요. 관성의식도 있고 비견의식도 있으면 어쩔 땐 관성의식, 어쩔 땐 비견의식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이 사주는 비견의식이 강할까요? 관성의식이 강할까요? 당연히 관성의식이 강하죠. 여기 보통은 정관이면 합리적 관성의식이라고 보고 편관이면 이긴 놈이 다 가져 같은 느낌이에요. 편관이면 되게 짜릿한 관성의식 같은 내가 지금 너네 때문에 지금 이간판 달고 있는데 너는 내 말 안 듣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계급 서열주의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주의 관성의식이 강하면 어느 조직 무리에 딱 가면은 여기 누가 대장이지? 나 저 사람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여기 규칙이 이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저 같은 비견들은 아니 뭐 여기라고 뭐 특별나?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비견의식이 있으면 대통령하고 인사할 때 대통령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하는 거고 관성의식이 강하면 대통령님이 약간 이럴 수도 있는 느낌 살짝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되는 거예요. 꼭 자유주의자 같은 느낌이죠. 비견의식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 반대주의자 같은 느낌도 되는 거고 관성의식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귀족이고 너는 천민이니까 당연히 네가 내 구두를 닦아야지 약간 이런 것도 계급의식이나 수직의식이라고 해요. 수직의식. 계급의식이 수직의식. 평등의식은 수평의식. 근데 수평적 조직의 단점은 긴급상황 대처율이 떨어진다. 장점은 자신의 재능 장점들을 서로 수평하게 잘 발전시킬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억누르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수직의식, 수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계급 조직이죠. 대표적으로 군대, 경찰 같은 데죠. 이런 수직 조직의 단점은 긴급 사태에 잘 대비한다. 서열화가 잘 돼 있다. 장점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서열에 밀려서 빚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거는 계급 의식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이겨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1등 할 거야. 1등 하지 않으면 안 돼. 전교 1등. 전교 회장. 뭐 시험 만점. 약간 이런 느낌. 대단한 학생입니다. 동일한 사주가 다 그렇진 않죠. 경쟁에 밀리는 사람도 있고 경쟁을 이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겁재들 사이에서 튀어 올라온 내가 겁재를 다스리는 관을 잡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도자, 리더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겁재들 사이에서 튀어 올라온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관을 잡다.
어느 고